최근 국제유가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오름세마저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유소에서 평균 기름값이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정유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S오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S오일 4분기 이익 개선 흐름과 함께 1분기 추가적인 증액도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제품의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의견인데요. 유가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지난 3분기에 재고 관련 손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휘발유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배럴당 9.3달러에서 12월에 11.3달러로 확대되면서 정제 마진이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4달러가량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분기에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 예상을 했는데요. 가스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난방유의 수요 확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와 실적 추정치 모두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다른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전망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유한타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실적은 글로벌 증설 감소에 힘입어서 회복세 기대된다라고 전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7.8%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더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영업이익이 2,47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44%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석유화학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유의 성수기 효과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의 동향과 전망 함께 살펴보시면서 S오일 등 정유주에 대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WTI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보니까는 브렌트유는 80달러를 넘었고 배럴당, WTI는 이제 80달러 선 거의 가까이까지 다가선 상황인데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주가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오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원유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종목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적으로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아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그 관련 종목이 지금 같이 연동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한 번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주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국제유가가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맞는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관련주는 글쎄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보다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원유들 이제 급등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주도 무슨 석유 이런 써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제 앞서서 S오일 관련돼서 약간 좀 브리핑이 있었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 좀 처해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이제 이란이나 러시아산을 인도를 통해서 굉장히 싸게 이제 제재받는 나라들의 원유를 인도를 통해서 우회로 굉장히 싸게 들여왔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이들을 이제 입항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가장 좀 크고 이제 화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원유를 싸게 들어오면 당연히 화학 제품들의 가격도 싸지기 때문에 S오일도 관련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S오일의 가장 중요한 지금 영업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이제 산둥 지방에 티포트라는 이제 정유 하는 정제하는 시설이 있어요. 왜 티포트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여수처럼 이렇게 큰 산단이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티포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중국 전체 그 정제의 그 한 17% 정도 차지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다 없애버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오일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느낌이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한 가지 좀 약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원유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실 원유 관련주 이제 유가 상승 관련주를 사시지 마시고요. 유가가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판단해 쓰시면 원유 선물용 ETF를 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원유 선물 ETF는 100%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유가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종목 하나 고르라고 하면 S오일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 여기서 추가로 나온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원유 선물 ETF 요거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탄력을 받기에는 힘들 것이다. S오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이제 WTI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 종목들이 조만간 한 번 정도는 조금 이제 자극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올해 1월 1일 날부터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경유하는 이제 러시아산의 가스관을 이제 유럽 수송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스관을 잠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소폭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을 비롯한 개인 단체 200곳 이상의 이 러시아산 석유를 몰래 수송하는 뭐 유주손 180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에 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한 번 더 상승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또 최근 또 이제 흐름을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스관이 하나 더 이렇게 나오는 이제 가스관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가스관이 있는데 이제 그쪽을 또 이제 공격을 받았다.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또 강력한 또 급등력이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80 근처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WTI 기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이제 흥구석유나 이제 GSA 같은 경우를 보니까 며칠 안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살짝 이제 차트상으로 좀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G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격 3,295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3,220원 정도 자리까지 요 짧은 폭에서 오늘부터 한번 좀 모아가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상승력이 뭐 시간 외로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은 최소한 3,600원 정도 자리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6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좀 시세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지금 요 음봉의 중간 가격 라인 대략 한 3,800원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더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의 향방을 두고는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의 분석을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는 $85 선에서 $90 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시선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 이 구매자라든지 판매자 자체가 이런 제재들 잘 피해서 판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국제 유가 흐름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꽤나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